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금액은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매, 그보다 더 저렴한 초금매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조만간 집값 상승한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만 오늘 드리는 강의 내용에 매매 전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좀 더 수월히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드렸던 가장 큰 틀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 매매 물량 중에 이 금매가 거래가 되어서 실거래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주변에 금매보다 더 저렴한 금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호가에 대한 물량이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고, 오늘 드리는 이 전세에 대한 내용은 그와 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 매물 중에 금매가 거래가 되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주인들은 매매 집주인과 좀 다르게 이 전세 집주인들은 잔금이라는 딱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 분양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그 기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한 안에 급하게 이 전세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가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매보다 더 저렴한 초금매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내용은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서 금매가 계속 거래가 되면 오히려 이 전세 금액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를 보면서 뒤에 가서 차트와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지는 공사를 지금 모두 완료하고 이달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요가 없는 탓에 매물이 점차 쌓이면서 이 단지의 전세 가격은 최근 한 달 새에 약 1억 원 가량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통상 입주 초기에는 전월세 거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추기 전까지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길 원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입주가 임박하면 거래가 대거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지금 현재 전월세 매물을 찾는 발길이 너무 뜸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 84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약 7억 1천에서 7억 5천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신축 아파트라 당장 전세 거래 건수나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개월에서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주 공고가 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에서 11월 달 전용 84평형 같은 경우에 전세 매물이 약 9억 5천에서 10억 원대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다 지난해 말 1억 원가량 하락한 8억 원 초반대에 일부 전세 계약이 이뤄져 있는 상황인데, 입주를 시작하자마자 7억 원대 초중반 전세 매물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새 약 1억 원 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매물 초금매 물건이 6억 원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2020년 입주한 바로 옆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나와 있는 이 전세 84평형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에서 7억 8천에 나와 있는데, 이 금액보다 현재 지금 롯데캐슬의 전세 금액이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개업소 관계자는 금매를 찾는 수요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세를 내놓는 집주인이 많다 보니 가격이
자연스럽게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터뷰 기사를 실어냈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제가 차트와 함께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본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송파 거여동 일대에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 아파트를 좀 비교해 드릴 텐데 둘 다 완전히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찾으신 게 있으십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이 두 아파트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 차이점은 전세 물량입니다. 전세 물량. 자, 이편한 세상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이 약 3건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롯데캐슬은 전세 물량이 약 364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신축 아파트니까. 그죠?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지만 전세 기존적인 물량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집주인들의 DSR 적용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이 분양잔금을 치르려면 전세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에 대한 물건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함께 현재 나와 있는 물량의 가격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아실의 사이트에서 좀 캡처를 해 왔는데요.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편한 세상도 신축이지만 전세 물량이 약 지금 3건밖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좀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8억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실거래로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안정적인 이유가 전세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찾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공급은 부족한데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수급에 대한 원리이고요.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세 금액도 7억 후반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앞전에 본 롯데캐슬이 신축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분명히 이편한 세상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기존에 거래된 가액보다는 적당한 금액으로 좀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액이 확 내려가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 시그니처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300여 건의 물량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1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전에 이편한 세상도 최고가 전세 금액이 10억 원대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8억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롯데캐슬 10억 원대 거래가 돼서 9억 원대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 얼마예요? 7억 원대에서 6억 원대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7억 원대에서 6억 원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물량이다, 물량. 자, 앞전에 7억 원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억 원대가 거래가 되면 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서 8억 원의 전세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세 임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잔금에 대한 딱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매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금매가 거래가 되면 오히려 전세 금액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여기에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의 낙폭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앞전에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본 것처럼 거의 7억 원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6억 원대의 물건들이 계속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전세 물량만 많다라고 해서 전세 가격이 조정보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변에 신축 물량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전세 수요는 분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인근에 북위례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중심에 들어오면
위례 신축 전세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층들이 굉장히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롯데캐슬을 찾는 전세 수요는 더욱더 예전보다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금액을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자, 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례도. 자, 위례도 보면 꿈에 그린 아파트는 지금 전세 물량이 한 채 한 건만 있습니다. 한 건. 그에 반해 위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전세에 거래 건수 나와 있는 물건이 35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변화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꿈에 그린 아파트는 앞전에 본 것처럼 지금 물건이 한 건만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8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된 게 거의 얼마에 많이 거래가 됐습니까? 거의 8억 원대에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5억 원대, 6억 원대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하신 분들입니다. 나머지들은 거의 8억 원대가 주변 시세이고 얼마 전에 1월 달에 9억까지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매물이 적게 나온 아파트는 주변에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세 시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나와 있었죠. 35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딱 보면 얼마가 되어 있죠? 약 5억 원대, 6억 원대가 거래가 많습니다. 동일 평수대인데요. 동일 평수. 아무리 입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꿈에 그린 아파트는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그에 반해 롯데캐슬은 거의 신축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지 정상적인 범위 내인데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9억까지 찍힌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해 여기는 거의 5억에서 6억에 계속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7억 원대에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거래가 되기에는 쉽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시세가 계속 이렇게 찍혀 있고 나와 있는 매물에 전세 금매 물건이 또 6억 5천에 나와 있는 약 1억 원 차이가 나와 있죠.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는 매매와 좀 다르게 이 집주인들은 딱 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딱 그 기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주지 못하면 이게 깡통 전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호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가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내려야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이 전세는 매매와 다르게 이 호가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자,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축 아파트를 봤을 때 이 매매 물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전세 물량 또한 같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매매 물량 중에 금매가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매가 계속 소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하락이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나오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매매 물량 중에서요, 금매 말고도 호가에 대한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호가가 계속 나와 있는 한 무조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금매는 뭐예요? 일시적 비과세 또는 갈아타기, 선매수, 후매도 하신 분들은 딱 그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매도해야 될 그 기한이 있죠. 그 어쩔 수 없이 금매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호가의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급하시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에요. 계속 일단 내가 원하는 가격에 시장의 물건을 계속 배포합니다. 그럼 결국 시장이 살아나고 다시 심리가 살아나면 이 호가의 매물을 누군가는 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이 되는 반면에 이 전세 물량은 좀 다르다.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금매가 거래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되죠.
이 전세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호가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또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한. 자, 이 집주인,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습니까? 분양잔금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분양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DSR에 딱 걸려버렸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연소득이 적다면.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대체해서 분양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내가 들어가지 아예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그런 분들 무조건 당연히 전세로 대체해서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다고, 기한이.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 기한. 따라서 호가를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금매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의 하락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급급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임대인 분들의 분양잔금 기한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량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다. 분산.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대출 한도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여기에 대출 금리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원하는 건 이 높은 전세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엔 반전세 원하는 거죠. 반전세. 따라서 다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물량으로 나눠지는데, 이 매매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급매가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값에 대한 직접적인 하락의 영향이 미비하다. 주변에 호가를 높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에 반해 전세 물량은 급매가 거래가 되면 전세 가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을 치러야 되죠. 근데 이 임대인분들은 지금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DSR,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면 뭘로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나요? 전세로 치러야 되겠죠. 그럼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고요. 수요가. 그 이유가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우리와 같은 물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아파트에. 그리고 주변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일에, 남일에 입주할 만한 전세 가격이 저렴한 주변의 물량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있다. 여기에 지금 임차인들은 또 전세 대출 한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이 전세의 급매 물건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면 앞전에 10억에 맞추셨던 분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오늘 드리고자 할 내용은 매매와 전세의 급매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둘 다 똑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전세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는 전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